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경매 관련 지표도 일제히 하락하며 전국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2024년에는 경매 시장에 큰 장이 열리고 싸고 좋은 매물을 거머쥘 기회가 올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3년 11월 경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829건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48.6% 증가했다. 고금리 이자 부담 및 매수세 위축으로 경매 신건과 유찰 건수가 동시에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낙찰률은 37.8%로 전월보다 2.0%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은 전달보다 3.3%포인트 떨어진 80.8%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0.30 줄어든 6.0명으로 집계됐다. 금리가 관건, 상반기는 현재와 같은 흐름, 하반기에 기회 온다. 전문가들은 금리 향방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금리가 현재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상반기에는 경매 시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상반기 이후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효과가 경매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제2의 투자자 문 대표는 경매 시장 전망에 대해 2024년 상반기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며 상반기 중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연체율도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으로 경매 물건이 줄고 경매 경쟁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경매 시장이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 랩장은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 되는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씁쓸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경매를 바라보는 수요자들에게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라면 경매 시장을 눈여겨볼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경매, 큰 장, 열린다. 내 집 마련 기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영향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경매로 향하는 집이 많아지면 경매 매물이 늘어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2024년에는 법원 경매의 큰 장이 열릴 것이라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경매는 일종의 할인 매장으로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매매 시장이 침체되고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부동산으로 인한 경매 물건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이미 경매 기시 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1687건으로 전달보다 2469건 늘었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최대치다. 김 전문위원은 원리금 상환 부담과 매매 거래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경매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경매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은 경매 시장도 부동산 시장 흐름에 연동된다며 2024년 경매 매물이 많이 나오고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내릴 것 같은데 반대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경매 시장도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관을 부동산인 포리서치 팀장은 현재 집값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고 올해 하락이 이어질 경우 경매 시장도 재미를 보기 어렵다며 굳이 복잡하게 권리 분석 따질 것 없이 시중에 나오는 싼 매물 노려봐도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역으로 생각하면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선 종전보다 싼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금리, 경기 침체, 전세 사기 위해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아파트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직장인 이 씨는 경매 투자에 관심이 생겨 공부를 하던 중 많은 사람들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물건 종류는 다양하지만 주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경우 어떤 점에서 매매 사업자가 유리한지 살펴보자. 부동산 매매업이란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함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일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매매 사업자로 본다. 일반적인 경우 개인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이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고 팔면 매매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 체계가 다르다.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등 차이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경매 투자자들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세율이다. 뷰어.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2년 이후부터는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된다. 사업소득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매매 사업자는 경매를 통해 취득한 주택을 단기간 안에 매도할 때 세율에서 유리하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에 따른 세금 계산을 할 때보다 경비를 더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더 많다는 단점이 있다. 부동산을 팔 때 매도 1에 속하는 다르마를부터 2개월 내에 매매 차익에 대해 1차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산출한 세금에서 이미 낸 세금은 차감하고 세금을 정산한다. 그렇다면 직장인이 부동산을 취득 후 팔 때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걸까? 연봉이 6천만 원인 직장인이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5천만 원을 받고 보유기간은 9개월이라고 가정해보자. 매매 사업 관련 경비와 소득공제는 각 1천만 원으로 계산하고 계산 편의상 지방소득세는 제외했다. 뷰어.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매 차익 5천만 원에 대해 세율 7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금은 3,500만 원이다. 이와 별개로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따로 정산한다. 그에 비해 매매 사업자를 통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율 24%가 적용돼 납부할 세금은 1,278만 원이다. 매매차익 예정 신고를 통해 624만 원을 미리 납부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액인 654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위 예시의 경우 매매 사업자를 활용할 경우 약 2,2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를 하는 경우 등에는 세액 계산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연봉이 높거나 사업소득이 높은 경우 매매 사업자를 할 실익이 없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투자 방향성이 달라지므로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